지난해 봄 평범한 30대 한국인 여성 A씨는 일본어 통역 아르바이트라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단순한 번역 업무로 생각했던 제안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함정이었습니다. 프놈펜에서 약 4시간 떨어진 시아누크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마중 나온 교민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A씨의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숙소로 안내된 아파트에 도착하자 휴대전화와 여권이 즉시 빼앗겼고 그곳이 사실상 감금소임을 깨닫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성인방송 촬영을 강요받았습니다. 도망치려는 시도는 폭행으로 돌아왔고 하루에도 수차례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식사가 끊겼고 벌로 전기 충격기를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낯선 여성의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A씨는 벽을 향해 울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절규가 벽을 넘어 들려오던 그 소리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조직은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녀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한국인 교민이 500만 원을 받고 A씨를 범죄 조직에 넘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조직은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채 피해자들을 감시했고 위반 시 즉각 폭행을 가했습니다. 시아누크빌은 이미 악명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불법 도박, 마약, 사이버 사기, 인신매매가 혼재된 범죄의 거점이었고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지역에서만 수백 건의 인신감금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A씨의 가족은 그녀가 도착 직후 보낸 긴증사진 한 장을 단서로 삼아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프놈펜 한인회와 현지 교민, 그리고 캄보디아 경찰이 협력해 수색을 진행했고 결국 한 달 만에 A씨를 찾아냈습니다. 구조 당시 그녀는 영양실조 상태였고 팔과 다리에는 구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가둔 범죄 조직은 현장에서 대부분 도주했지만 현지 당국이 일부 인원을 체포했습니다. 그녀가 갇혀있던 건물 주변에는 여전히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범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그 거리에서 A씨는 캄보디아의 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고층 건물마다 가짜 취업사무소가 붙어 있었고 그 안에서는 수많은 외국인 청년들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사이버 사기 콜센터로, 일부는 성착취 방송소로 이용됐습니다. 이른바 스캠 산업이었습니다. 국제인권기구 엠네스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캄보디아 내에서 53곳의 불법 감금센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58명 중 대부분은 폭행, 전기충격, 감금, 강제노동을 겪었으며 피해자는 한국인뿐 아니라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을 포함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인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16일 시아누크빌과 캄포 보코산 지역, 바베시, 포이페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 경보였습니다. A씨는 귀국 후 긴 치료와 심리 회복 과정을 거치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팔던 곳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역 일을 하러 갔다가 인간의 존엄이 무너진 지옥 같은 공간을 경험한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범죄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 한 사람의 구조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는 여전히 수천 명의 피해자가 갇혀 있으며 한국인만 해도 정부 추산으로 약 1000명이 불법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귀국하지 않은 한국인 수는 3248명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글로벌 사기 산업의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줍니다. 기술과 인터넷을 이용해 가짜 일자리 공고로 사람을 유인하고 현지에서 감금에 착취하는 산업형 범죄입니다. 인간이 상품처럼 거래되는 현실 속에서 A씨의 생활은 기적이었고 동시에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돌아온 뒤 남긴 마지막 말은 간결했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온 이유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문장이 캄보디아의 어두운 그림자를 조금이라도 걷어내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